도착!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유의 요일의 우유입니다. 고산타라는 브랜드에 가서 포스터를 사왔는데요. 짠! 너무 예쁘죠? 제가 핑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림을 그리진 않고요. 그냥 포스터만 이렇게 사왔어요. 봄 도자기 작업실에서 도자기를 사왔습니다.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스티커도 붙여주셨어요. 제가 정말 반했던 컵, 약간 이렇게 굴곡이 좀 들어가 있는 컵인데 믹스 커피를 자주 드셔가지고 작가님께서 딱 그 믹스 커피 타 드시는 사이즈 용량으로 딱 만드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컵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런 사이즈의 컵을. 그래서 제가 아침에 물 한 잔 딱 먹기 딱 좋아서 이거를 잘 쓰겠다 해서 제 루틴으로 넣으려고 이 컵을 구매해왔습니다. 너무 예뻐요. 컵과 같이 산 요거트 볼은 안에가 조금 깊고요. 그래도 좀 너무 크지 않은 아담한 사이즈로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 미소라는 곳에서 수저 받침을 샀습니다. 네이클로버 수저 받침을 샀습니다. 이것도 유리로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수저를 놓을 수 있고요. 아니면 종지로 써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스 같은 거. 여기 이렇게 미소라는 로고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밖이 너무 시끄러워서 안으로 좀 공간을 바꿨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시선이 제일 많이 갔던 곳이에요. 스티커가 정말 제 스타일인 거예요.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 이 런치타임 여행 컨셉. 이건 생일 컨셉입니다. 제가 잘 쓸 것 같은 카테고리만 일단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다이어리 꾸미는 용. 이거는 뮤직 플레이리스트. 요즘 붕어빵을 진짜 많이 먹는 계절이기 때문에 먹을 때마다 인증하려고 샀던 것 같고요. 이건 토마토랑 사과입니다. 제가 잘 먹는 과일이라서 먹을 때마다 한번 붙여보면 어떨까 그런 기대감으로 사온 스티커입니다. 졸니 언더 트립이라고 여기는 그림체가 마음에 들기도 하면서 좀 독특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샀어요. 이건 뭘 적을 수 있는 모조지 스티커. 이건 동그라미도 있고 네모도 있는 코스터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얘도 조각보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얘는 데일리 숫자 스티커인데 여기다 붙이는 것 같은데 이 트래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아요. 한 달 트래커용이에요. 5가지 종류를 샀는데요. 별 모양, 이렇게 별 모양이 여러 가지 있는 별별별 마스킹 테이프 하나, 그 다음에 얘는 색깔 조각 마스킹 테이프인데 좀 조각들이 진짜 귀여워요. 이것도 다음에 한번 사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다. 이건 인덱스, 이지컷으로 되어 있어서 진짜 이렇게 하나씩 다 뜯어서 쓸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쓸 수 있는 거라서 한번 사봤습니다. 이런 모양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얘는 콜렉트 마스킹 테이프예요. 여러 가지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 있고 하트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귀여워요. 이 친구는 머쉬룸 마스킹 테이프. 얘도 버섯 모양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는 다양하게 그런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짜잔! 진짜 너무 귀엽죠, 여러분? 번호판 스티커는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아카이브 박스가 있고 안에 이렇게 스티커가 잔뜩 들어 있습니다. 월드랑 페이퍼, 그 다음에 원더 시즌, 윈터. 요거는 어텀입니다. 가을.
이렇게 뭐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차분하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인데요. 2025년을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 2026년을 또 어떻게 제가 준비했는지 그런 것들을 조곤조곤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은 간단하게 제가 기억하고 싶은 3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새벽기도 반주를 3주를 삼겼다는 건데요. 제가 3주 동안 새벽 4시에 계속 일어나서 반주를 하러 갔었어요, 교회에. 그게 생각보다 3주를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가서 어떻게 반주를 했냐면 찬양 콘티를 주시는데 그 콘티도 새벽이다 보니까 키를 낮춰서 쳐야 돼요. 근데 따로 악보를 주지 않으시고 제가 키를 낮춰야 되고 찬송가 같은 경우도 원키로 된 4부 악보가 있지만 그 4부를 그대로 키를 낮춰서 쳤어야 했어요. 근데 그게 그 잠결 가운데 운전을 해서 왔다 갔다 하기도 했고 그것도 집중해서 반주를 해내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웠다. 그렇지만 3주를 잘 이겨냈다. 제가 일어나고 자는 시간의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3주를 무사히 잘 끝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뜨개 공방을 찾아가서 수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뜨개를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10월에 시작을 했을 때는 제가 취미로 그냥 뜨개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초보라서 그런지 계속 막히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못해서 풀고 또 하다가 풀고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를 잃어가기도 했고 또 궁금하기도 했고 이게 단계별로도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서치를 해서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요. 그 선생님과 뜨개 수업을 계속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어요. 저는 대바늘 입문, 코바늘 입문 지금 다 진행해 나가고 있고 몇 주 지금 잠깐 휴식 기간으로 쉬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작을 했으니까 끝은 맺어야겠죠? 그리고 3번째는 올해 처음으로 제가 북페어와 핸드메이드 페어를 다녀왔어요. 새로운 공예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도 좀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용기도 자극도 받을 수 있었어요. 북페어도 좋은 작가님들 정말 많으시고 또 독서 도구라든지 책들도 정말 정말 많구나. 그리고 그거를 찾으시는 독자분들도 정말 많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진짜 진짜 많다.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 행복감도 크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꼭 가려고 하고 서울에서 진행하는 페어도 기회가 된다면 가서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제가 올해 가장 잘했고 가장 기억하고 싶고 또 내년도 기대가 되는 그런 3가지가 아닌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꼽아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 길게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2026년 내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의 목표는 딱 한 가지인데요. 그 목표는 저 자신으로 살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계속 바라보고 산 게 아닌가. 그 우상은 제가 바라는 저의 모습이 우상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나는 이런 걸 좋아해야 되고 이런 걸 진짜 잘해야 되고 이런 외형을 가져야 되고 이런 성격이어야 되고 그리고 남들이 하는 것들 중에서 좀 멋있고 대단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안 하면 그건 내 모습이 아니야. 막 이렇게 강박도 가지고 압박을 주면서
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거를 해내지 못했을 때. 그래서 매일매일 저를 자책하면서 저 자신을 밀어붙이고 몰아붙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부정적이 되고 그런 사람으로 계속 지내왔어요. 그게 주변에도 전달이 되었던 것 같고 기록을 계속 하면서 제 자신을 받아들여야겠다. 내가 나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사랑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저 자신으로 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연습을 하는 1년을 보내려고 합니다. 제 계획은 저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기록을 할 때 카테고리를 5가지를 가지고 모든 계획을 짜는데요. 신앙, 전공, 공부, 일상, 건강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를 항상 체화시키고 있습니다. 큰 카테고리로 계획을 세웠을 때는요. 신앙은 신약을 완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매주 토요일마다 남편과 드려서 52주를 채워볼 거고요. 그 다음 전공은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게 제 목표고 그 일함을 업무 일지로 써보면 좋겠다 해서 업무 일지를 한 권을 써보는 게 제 계획이고요. 가계부도 같이 꼭 쓸 겁니다. 그리고 제가 클래스 101을 이번에 1년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제가 배우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시간이 된다면 짬짬이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공부는 책을 한 달에 한 권은 꼭 읽고 싶어요. 그래서 12권을 채우는 게 제 계획이고 카테고리를 좀 생각해 보자면 신앙 3권, 자기계발 3권, 에세이 3권, 인문 3권. 제가 좀 좋아하는 주제별로 3권씩 이렇게 읽어서 12권을 리뷰를 한번 하고 싶고요. 독서노트는 문장도 수집하고 제가 또 그 문장을 적으면서 느낀 점도 좀 조금 적어 놓는 그 정도로 독서노트도 한 권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랑 일본어 제가 성경 교재를 한 권씩 산 거를 저번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네, 좀 무리 없는 선에서 해보려고 하고요. 일상 계획은 플래너랑 감사일기는 꼭 찢어버리지도 않고 그냥 버리지도 않고 다 채우기. 그 2권은 제가 꼭 12월까지 다 열심히 적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개는 사실 제가 실을 사놓은 것도 너무 많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실로 뜰 수 있는 건 다 뜨고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건강 계획은 말 그대로 건강. 아프거나 크게 힘든 부분은 없어요. 그렇지만 점점 몸이 무거워지니까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꾸준하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운동으로 30분 이내로 좀 할 수 있는 습관을 들여보자 생각해서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조금 몸을 일깨워주고 그 뒤로 5분에서 10분씩 늘려가면서 운동하는 몸으로 조금씩 바꿔보려고 해요. 먹는 것도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식단 일지를 쓰려고 해요. 그리고 살림 부분에서는 청소를 미루지 않는 거예요. 그걸 당일에 하지 않고 내일 하자 이렇게 미루다 보면 주말에 막 몰아서 할 때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미리미리 하고 나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행복하고요. 저녁에 퇴근하고 와도 편하고요. 주말도 즐겁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미루지 않아야 단순하면서도 평화롭겠다 싶어서 이 계획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계획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는 새로운 루틴을 또 나눠보려고 해요. 루틴은 거창하진 않지만 모닝 루틴, 애프터 루틴, 나이트 루틴 이렇게 3가지를 제가 나눠봤거든요.
모닝 루틴은 스트레칭 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 노트 쓰는 것, 아침을 먹는 것, 신약을 읽는 것, 이렇게고요. 애프터 루틴은 뜨개 하는 것, 독서하는 것, 일하는 것. 그리고 나이트 루틴은 저녁 먹고 청소하고, 기록을 남기고, 외국어 공부를 잠깐 하고, 그 정도로 루틴을 잡아봤고요. 이 루틴은 그날 지키지 못해도 계속 꾸준히 해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제 기록 루틴. 제가 어떤 다이어리를 어떻게 쓸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수정이 됐어요. 어떻게 제가 기록 루틴을 다시 수정했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바뀐 부분인 것 같은데 위클리 북도 이렇게 날짜형은 아니어서 날짜를 직접 적어 보려고 하고요. 이 부분 때문에 이 위클리 북을 구입했는데 보시면 요일을 적는 부분도 있지만 이 칸이 생각보다 넓어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다른 메모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활용도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건강일지로 쓰자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 기도 노트를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로그북을 쓰기로 했어요. 아날로그 키퍼 제품이고요. 편하게 그 제약 없이 쓰고 싶어가지고 이 로그북을 결정했고요. 제가 원래 이번에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동생이 자기의 프리퀀시를 저에게 줘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하드 말고 소프트를 써보고 싶어서 소프트를 결정해서 받았습니다. 앞부분에 먼슬리는 날짜형으로 다 되어 있고요. 위클리는 날짜를 직접 적으셔야 돼요. 이건 날짜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사나 일정이나 뭐 관심 가는 것들 먼슬리에 쓸 예정이고 뜨개 수업 관련된 것도 적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주간에는 제가 그날 뜨개를 했던 것, 그 다음에 뭐 어떤 손목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적고 싶고 옆에 이렇게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은데 이 부분에는 제가 포트폴리오처럼 만들어봐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다이어리를 뜨개 일지로 쓰려고 결정을 했고요. 뒷부분도 관련된 스크랩을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101을 제가 이번에 신청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101 노트를 또 따로 준비를 해둬야겠다 싶어서 아이디어 노트를 클래스 101에서 사용을 하려고 해요. 배우는 카테고리를 적어서 뭐 드로잉 수업이다 하면 드로잉을 여기다 하고 다른 또 뭐 적어야 되는 수업이 있으면 여기 적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이디어 노트를 쓰려고 하고요. 이번에 미도리에서 제가 드로잉 노트로 하나를 샀어요. 이렇게 무지고 종이가 좀 두껍습니다. 이게 만년필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마카 같은 것도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드로잉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같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인사이트 노트, 컴포지션 노트입니다. 제가 이 컴포지션을 진짜 써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블랙 색상이었는데 이 라인 노트가 블랙 색상이었고 블루만 있더라고요. 제가 사려고 갔던 곳에서는. 그래서 이 블루 색상으로 사왔고요. 저는 이렇게 라인만 들어가 있는 노트로 샀고 제가 꿈꾸고 있는 어떠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인사이트를 여기다 다 모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투두 리스트를 고민을 조금 했는데 제가 이 바이풀 디자인 다이어리를 고민 끝에 샀잖아요. 월이 정말 귀엽게 이렇게 있고요. 주간이 나오는데 주간이 다 이렇게 선이 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서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칸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마음에 더 들었던 것도 있고 역시나 가름끈이 있어서 더 좋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펜 꽂을 수 있는 이 스티커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펜을 꽂을 수 있다는 것도 또 이점인 것 같아가지고 좀 활용도가 좋겠다 해서 결국에는 고민 끝에 샀고요. 그래도 아날로그 키퍼 제품이 있으니까 그것도 잘 사용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이 핸디 다이어리와 이 바이풀 디자인을 같이 사용할 겁니다.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면 직과 업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카테고리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업은 전공과 공부가 될 것이고요. 이 직은 신앙과 일상 건강이 될 것 같아요. 분리해서 매일매일 하루를 관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외출용이고요. 업무 일지를 판다로 바꿨습니다. 이 판다 다이어리를 제 업무 일지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독서 노트를 로그북을 하나 더 샀어요. 그래서 안에 양식은 똑같고요. 이 로그북을 독서 일지로 쓰려고 해요. 막노트. 그냥 제 아이디어가 샘솟을 때 막 적을 수 있는 그런 노트를 어떤 노트를 쓸까 생각을 하다가 트래블 노트를 결정을 했습니다. 작은 사이즈가 다 팔리고 없었어요. 제가 갔을 때 품절이었습니다. 기존에 들어있던 무지 노트도 쓰고 도트 노트, 그 다음에 줄 노트 이렇게 세 가지 정해서 넣어뒀습니다. 고무줄로 연결을 다 해뒀고요. 이걸 다 쓰고 나면 양식을 더 살 생각도 있고요. 제가 직접 만들어서 쓸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서 창의적으로 한번 써보려고 해요. 아날로그 키퍼 제품이고요. 안에 월 표시에는 그 제가 공부하고자 하는 교재나 노래 제목 같은 걸 적어둘 생각이고 하루에 2가지를 적을 수 있으니까 한쪽은 영어, 한쪽은 일본어 이런 식으로 제가 꼭 외우고 싶은 문장이나 노래 가사나 아니면 단어나 그런 것들을 적어서 이 한 권을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노트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이거 2030년까지 쓸 수 있는 5년 다이어리예요. 이렇게 5년 다 쓸 수 있는데 이 다이어리는 제가 어떻게 쓸까 생각을 계속 하다가 여러 가지 신혼 생활을 하면서 얻는 긍정적인 에피소드들을 여기에다가 좀 적어보려고 합니다. SNS 노트는 앞에 먼슬리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데일리가 나옵니다. 되게 길게 적을 수 있는 형식인데요. 스크립도 하면서 글을 적을 수 있는 양식이 필요해서 데일리로 결정을 했고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아카이빙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저의 아이디어도 좀 넣어보려고 해요. 2025년과 2026년에 대한 계획들을 다 나눠보았고요. 다음 영상도 올해를 마무리 잘 하는 영상으로 좋은 순간들을 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